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날씨에서 우리 시험 치렀죠. 오늘 5월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듣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사실 듣기는 1부분, 2부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1부분은 우리가 짧은 대화죠. 1번에서 20번까지 총 20문제고요. 2부분에서 21에서 30은 긴 대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은 대화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뒤에 31에서 45까지가 이제 이야기라든지 설명문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 30문제 1부분에 들어가 있고 얘는 2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 30문제라면 얘기를 해보면 이래도 되나 싶어요. 저는 사실은 5급이 조금 더 듣기가 어려워져야 6급과의 간극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5급은 계속 이러고 있는데 6급이 지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6급을 못 올라가고 5급병이라 그러는데 제가 5급에 계속 있고 싶어요. 선생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요 중에요. 9문제 자, 그 중에 딱 2문제, 이 30문제 중에 2문제는 좀 내용이 달랐어요. 내가 들은 거하고 답이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7문제는 거의 똑같은데 약간 주변에 한 단어 정도가 달랐고 그러면 9를 빼면 뭐죠? 30 빼기 9, 21문제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단 이제 뭐냐면 이게 길이감이 조금 길면 똑같아도 못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 난이도 자체는 정말로 21문제가 똑같다. 비슷한 것까지 치면 28문제가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2문제 빼고는. 그 정도면 사실 쉽다고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난이도를 좀 높게 잡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것도요 거의 비슷한 표현을 불러주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은 이 장문에 오게 되면 확실히 보기가 어때? 길어져요. 그러니까는 아까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개를 동시에 이렇게 못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위에 게 나왔다든지 여기 읽고 있는데 밑에 게 나왔다든지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네 개를 동시에 보세요. 그리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면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보게 돼요. 그게 아니라 동시에 보는 것과 읽는 것을 구분하셔서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독해로 들어갑니다. 독해 1부분.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5급도요. 우리가 2,500개지만 사실 실제는 1,300개죠. 4급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유난히 어려워하는 단어들인데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해석만 하면 잘 따라올 수 있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상으로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올린 이유가 이제 똑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똑같은 게. 우리가 이렇게 한 10문제 중에 그래도 한 3문제 이러면은 똑같네, 요게 그대로 있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적인 난이도를 굳이 말한다면 좀 따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독해 3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3부분이 이제 제가 쉽다 어렵다 하는 건 여러분의 기준하고 좀 많이 다른데 여러분은 글을 딱 보고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답이 빨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사람이 귀찮아. 요만큼을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치만 나중에 저와 함께 속독이 되었던, 그러니까 아주 빨리 답이 나왔던 문제들도 있었다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쓰기 일부분은 사실 지난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쓰기는 여러분 왜 우리 단어 딱딱딱딱 해놓고 순서 나열하는 건데 이게 참 웃긴 게 똑같은 문장도요.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덜을 여기에 붙여놓냐 여기에 붙여놓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헷갈리고 쉬워지고 이제 이런 건데 지난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 순서 자체를 전혀 눈치를 못 채게 다 뜯어놨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이 다시 쉬워진 이유는 또 다 붙여놨어요. 이게 이거밖에 안 되겠네. 이게 만약 떨어졌으면 내가 이걸 앞에 놔야 될지 뒤에 놔야 될지 헷갈렸을 텐데 이미 문제 자체에 붙어있네. 이런 상태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오늘 장문 쓰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단어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단어들이 아니거나 품사를 오해할 만한 단어들이 많았고 그것보다 사실 제가 더 어렵겠다고 생각한 거니 이 5개 단어를 어떻게 합치라는 거지 도대체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림도 우리 도서관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책 꺼내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건 좀 약간 개방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쓴 학생들에 따라서 굉장히 점수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독해 일부분 한 문제를 해보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제가 끊어가면서 여러분하고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새地区 일부 지역에서는 자, 한 글자씩 우리가 느껴볼게요. 左식 왼쪽은 가고 오른쪽은 서 있다.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一直都被视为 뭐뭇으로 여기다인데 被가 붙어서 뭐뭇으로 여겨져요. 뭐라고 여겨져요? 一种文明的整体라고 했어요. 아주文明은 문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명사일 때고 우리가 형용사일 때는 예의 있고 수준 있는 여기서 T가 뭐냐면 이제 에스컬레이터. 이게 원래 계단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에스컬레이터. 한국도 그러지 않았나요? 왼쪽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 위에서 비워주고 오른쪽에 서라고. 근데 요즘은 또 두 줄로 서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여겨지면서 연결해주고 쇼다 굴리 격려받아 왔지만 딱 그러나 近年来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은 逐渐 점차 意识到 뭐를 의식하고 있냐면 이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목적어 호흡이 좀 길어요. 자, 목적어 속에서 다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또 찾아요. 이런 방식이 사실은 53번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고 헌따더 뭐요? 원티.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보셔도 돼요. 많은 문제가 뭐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준짜이 원티는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답이 될 수 있고요. 유인용 갈게요. 유인용을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되게 강조를 하는 게요. 유인용을 이걸 그대로 읽어갖고 운용하다 하면 별로예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운용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여러분이 좀 한국어로 굳이 외우시겠다면 이 뜻을 보통 권장해드려요. 제안해드려요. 활용하다가 좀 나은 것 같아요. 활용하다에서 가장 유인용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그 수학 공식 같은 게 되게 좋아요. 우리가 수학 공식 예전에 외우잖아요. 막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외웠어.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a 자리, b 자리, c 자리에 그때마다 다른 숫자를 넣어가면서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쓰는 것을 유인용 수学公式 수학 공식을 사용한다. 어떤 기술을 내가 배워놨으면 그 기술을 그 상황에 맞게 계속 쓴다든지 지식, 어떤 어법 지식을 배웠어요. 공식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공식에 맞게 단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써먹는 거를 유인용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찾는다면 제가 볼 땐 활용하다가 제일 나아요. 되셨죠? 그 다음 호시는 뭔가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다. 뭐 호시 하이즈의 심리 원티 아이의 심리 문제를 소홀히 하다. 그래서 사실 원티하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뜻이 어울리냐는 거죠. 이런 방식은 사실상 큰 문제를 소홀히 했음을 의식했다. 좀 이상하죠. 네, 이건 소홀히 하는 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인데 우리가 등한시했다. 이런 거고요. 지금은 준자의 원티가 확실히 답이 될 것 같고요. 웨이라우도 중요한 5급 동사죠. 주위를 돌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웨이라우 타이양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좀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문제나 일을 둘러싸고 얘기를 할 때 웨이라우 화티 어떤 화제를 둘러싸고 어떤 내용 원티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한다거나 원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 답이 뭐다? A. 그래서 큰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뭐 했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의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首先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좀 이따 뒤에는 지츠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는 这种乘梯方式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방식은 浪费了电梯的负载量 말하자면 거기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양을 너무 낭비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지적했어요. 54번 하게 되면요. 부티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라는 뜻이에요. 매분 뚜윈송이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실어 나를 수 있어요. 31명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에 배경을 깔아줘야겠죠. 乘客相互抱怨 승객들 거기 올라탄 사람들이 서로 원망한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 한다면 양측에 또 짠런 다 사람이 딱딱 양줄로 서서 올라간다면 31명을 더 실어 나를 수 있다. 답 되죠. C 爬楼梯无需 쉬는 쉬야 우는 매이요. 뭐 할 필요가 없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예, 물론 계단으로 올라가면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大厦里 빌딩에는 配有电梯 네, 있다. 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맞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在大多数乘客眼里, 在 누구누구眼里 하면 누구누구 눈에는 대부분의 그 타는 사람들의 눈에는 在扶梯上 여기 에스컬레이터에서 行走 걸어다니는 거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나? 우리 타고 있으면 옆에 쑥쑥 걸어가면 또 비켜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不少地区 적지 않은 곳에서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사실 발생한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I love you 그래요. 제가 어떤 남자한테 사랑 고백할 거예요.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사실은 영어로 fact 이러나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왜 안 되는지를 어법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S, V, O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명사를 쓰면 이게 명사성이 두 개가 되면 주어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배경이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에요 라고 하기 위해서 가로로 만들면서 우리가 전사를 넣어서 in fact라고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국어에서도 사실은 할 때 주어 동사 목적 앞에 事实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실 그거는 영어에서 fact 말도 안 돼요 라는 느낌이 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 되어야죠. 그러면 얘도 우리가 in fact 하듯이 가로를 딱 만들어 갖고 在事实上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在 생략하고 그냥 뭐만 써도 事实上 하셔도 돼요. 똑같은 이치로 사실이라는 실제 명사가 또 있어요. 实际 얘도 똑같아요. 그냥 fact 할 수는 없어요. 在实际上 그냥 줄여서 实际上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그렇고 원래 처음부터 사실은 하고 혼자서 앞에 툭 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其实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외울게요. 중국어에서 이렇게 in fact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앞에 사실은 하고 던질 때는 其实, 事实上, 实际上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단 말이에요. 해서 답은 뭐예요? C가 되는 거죠. 아까 화제는 나왔었고요. 호흡 구어는 뜻을 외울 때 처음부터 나쁜 결과라고 외워주세요. 얘는 무조건 나쁜 결과예요.概念, 뭐 개념이란 뜻이고요.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네, 우리 이렇게 하는 방식 있잖아요. 왼쪽에는 걸어가고 오른쪽엔 서 계세요 하는 이 방식은 是 어떤 것입니다. 뭐뭐 더한 것입니다 하고 목적어 끝났어요. 뭐 한 것입니까? 하고 또 들어갔더니 继续提倡 재창하다 5급 동사 재창하단 말 어렵고 느낌 많아요. 주장하다로 바꿀게요. 계속 주장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4급 단어 值得 值得는 형용사로 그냥 같이 있다. 주어 오고 很值得 끝 不值得 같이 없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동사로 목적어에도 또 동사가 들어와요. 뒤에 또 동사를 하나 더 붙여서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혹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넣어볼까요? 不值得 하고 동사 또 올 수 있다니까요. 계속 주장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인 것 같네요. 증명하다, 뭐 증명事实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 전혀 안 어울리고요. 代替 대신하다, 대체하다라는 5급 동사는 처음 외울 때부터 용 A 代替 B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A로 B를 대신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정론 논쟁하다. 그래서 정답은 너무나 당연하게 뭐야? A. 계속 이걸 주장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독해 이 부분인데요. 두 가지의 다른 분위기. 제가 항상 그렇게 해요. 첫 번째는 여기 딱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 글자가 다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 사물인지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뭐다? 설명문. 설명문은 이게 뒤에 있는 말을 미리 읽어두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요것만 딱딱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기를 잘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景色优美라는 말이 있네요. 경치가 아름답다. 자, 경치가 아름답단 말이 있는지 쫙 보니까요. 风景과 景色는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美不胜收라는 사자성어 몰라도 요거는 알겠네, 우리가.
아름답다. 굉장히 유력합니다. 면적이 크지 않다. 면적이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뭐에 천당이고 뭐라고 불리고 여기는 호수가 어쩌고저쩌고 단어 어려워. 무슨 산이 있고 면적은 끝까지 언급이 안 되니까 이거는 빼요. 기후 언급되나요? 방금 읽어봤지만 기후 없었는데요. 왜 어디에 위치하냐? 여기 있어요. 시장의 어떤 동남부에 윈난성 아니죠. 정답은 뭐다? A.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게 야오 뭐뭐 해야 한다. 뒤에는 없죠. 한 개만 보여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런 애들 야오 뭐뭐 해야 된다. 뿌능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뿌 인가이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도리나 교훈을 일깨우는 논설문. 논설문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주제가 딱 안 보일 때는 정말 다 읽어줘야 돼요. 전체를 읽고 이게 내용이 정말 이런 게 숨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주제가 딱 보이면 그것만 읽으면 돼요. 지금 이 글은 인츠만 읽으면 돼요. 사실은 따라서는 모든 앞에 얘기를 다 포괄할 거예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제인 거예요. 신시의拥有者 정보를 가진 분이시라면 要明白 아셔야 해요. 자, 목적어가 좀 기네요. 이런 사실을 꼭 알고 계세요. 어떤 사실을 自己手上的信息 내 손에 있는 이미 정보가 不仅 뭐일 뿐만 아니라 껑 더군다나 뭐뭐이다 흐름 不仅是资源 자원일 뿐만 아니라 更是责任 책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가장 비슷한 말을 찾으면 되는데 A. 要懂得保护信息 정보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유사한 말이 되겠죠. B. 敢于 하면 뒤에 또 동사가 들어올 건데요. 여기 동사 들어오죠. 용감하게 뭐뭐 해라. 在网上 인터넷에서 发言 발언을 마음껏 하세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法律法规 법률과 법규가 부健全 완전하지 않다. 전혀 법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D. 技术人员 기술자들이 推动了 뭐를 촉진시켰죠? 과학기술의 진보를.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도대체 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뭐밖에 없었다? A밖에 없었다. 이러면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죠. 네, 해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독해 제2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자, 독해 3부분이 우리가 5편이 나오죠. 그중에 특히 지금 제가 할 2편은 정말 속독이 잘 됐던, 그러니까 그냥 딱 힌트 잡고 올라가면 답이 있네, 요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79번에서 82번 인터넷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의 내용이었어요. 뭐는 몇 프로, 뭐 하는 사람이 몇 프로 계속 퍼센테이지 증가한 어떤 퍼센트, 계속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요즘은 이런 문제가 유행이에요. 단락 위치 가르쳐 주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라는 말 갖고는 힌트가 안 돼요. 그러면 자, 당연히 지금 제가 다 못 적지만 A, B, C, D를 읽고 올라가셔야겠죠. 간단한 거예요. 1번 단락을 다 읽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읽고 올라가서 뭐든 겹치는 게 빨리 나오면 빨리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읽고 올라갔어요. 갔더니 자, 이 글의 첫 부분입니다. 近年来 최근 들어 随着什么什么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 中国电商的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근데 ABCD를 읽었더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전자상거래 발전이 빠르구나.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빠르면 10초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렇게 길면 좋아요. 위치가 명확하게 찾아져요. 말이 구질구질 길다는 거는 힌트 찾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찾으면 되는구나. 노인들이 在什么什么方面 어떤 방면에서 签证 여권이나 语言培训服务 언어 교육, 여러분 지금 하는 것도 语言培训이죠. 이런 방면에서 소비가 증가되는 것은 어디서 이익을 얻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냐. 여러분 지금 제가 줄쳐놨죠. 비자와 언어培训이란 말을 일단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막 찾아봤더니 2번 단락 패스하고 3번 단락 그것도 제일 끝에 2016년에 여기서 그들은 노인들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방면에서의, 아이고 죄송해요. 주어가 여기 있네요. 그들의 이런 방면, 방금 했던 방면에서의 소비가
增长 성장했다. 8.7배가 성장이 되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에, 그래서 앞에 문장, 이건 쉼표더라고요. 찾아갔더니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부터 老年人 노인들의 또 뭐에 대한 线上 인터넷 선상에서 旅游产品 파는 그런 여행 제품에 대한 열정이 좋아요. 带动了 뭐를 이끌었다. 관련 제품의 网购量 밑에다 갈까요? 구매량, 인터넷 구매량을 이끌어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그래서 비자도 그리고 언어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을 여행 가기 위해서. 이 말을 찾아내면 되는데 답이 D. 线上旅游产品消费的增长 인터넷상에서 여행 제품의 소비. 전화를 직접 여행사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비자나 또 언어를 배우겠다는 이런 서비스 관련 쪽도 같이 증가가 됐다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其举什么什么例子 여기 있을 거예요. 네. 하면 세트로 예를 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나이나이라는 할머니가 나오겠죠 뭐. 이 할머니의 예를 든 것은 뭘 설명하려고요? 할머니 찾아가요. 할머니 찾아갔더니 4번 단락에 이에 대해 이러이러하는 할머니가 말했다고 쫙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 글이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 이 할머니가 이 얘기를 한 대한 설명은 당연히 이 앞쪽에 이 문장을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생략된 거 없어요. 4번 단락. 그러나 在什么什么中이라고 했어요. 노인들의 소비 품종 중에서 排名第一的 1등을 차지하는 건 여전히 뭐다? 식품 종류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식품을 많이 사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최소 A, B, C, D에서 식품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D. 노인들은 最爱网购食品的原因 가장 식품을 인터넷 구매하기 좋아하는 원인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 얘기를 끌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문제를 쫙 살펴봤는데요. 이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한편에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아까 얘기했죠. 글 전체가 퍼센테이지였어요. 딱 봐도. 그렇다면 인터넷 구매자들에 대한 분석을 한 뭐다? 보고서, 조사 보고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글입니다. 시옹머, 판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속독이 잘 됐던 그냥 탁탁 답이 나와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위치 좋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 很多人认为 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봐요. A, B, C, D 읽고 올라가면 좋은데요. 1번 단락 시작하자마자 说到大熊猫 판다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认为 바로 나오는데요. 他们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라고 무슨 동물? 食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식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초식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있었어요.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위치 가르쳐주고 판다는 그냥 끝났어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힌트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A, B, C, D 읽고 올라가셔서 읽으셨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힌트를 안 읽고 올라가면 2번 단락이 예를 들어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그럼 다 읽고 A, B, C, D를 읽는 것보다는 A, B, C, D를 읽고 올라가면 여기서 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답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정말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읽어야 되겠죠. 그래봤자 원래 A, B, C, D 안 읽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A, B, C, D 읽으시는데 이 경우는 제일 끝에 나오더라고요. 제일 끝에.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일 끝에 2번 단락 맨 끝에 而强大的肠胃 아주 강하고 큰 장과 위는 保证 뭐를 보증했다? 그들의 그 판다들의 음식에 대한 소화와 흡수 능력을 보장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肠胃消化好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장과 위의 소화 능력이 굉장히 좋다. 말고는 나머지는 위의 내용에서 좀 제껴졌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A는 여기 내용하고 전혀 반대되고 그래서 이렇게 check이면서 내려갔더니 결국은 요건 좀 많이 읽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긴 했지만 그래봤자 퉁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읽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단락. 좋아요. 주로 얘기하는 것 말하자면 글 전체가 아니라 세 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냐 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단락을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大熊猫 팬다가요. 보기에는 行动迟缓 행동이 느리죠. 似乎没有 마치 뭔 것 같아요?
야외에서 생존한 능력이 애가 참 없어 보이는데 너무 중요한 말. 사실은 이러면 게임 오버예요.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사실은이라는 말을 했으면 당연히 앞과 뒤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이 단락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생존 능력 있어요. 애들 바보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답은 C. 야외 생존 능력 강해요. 얘네 다 살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其实, 事实上, 实际上 이런 것들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 글쓴이의 관점은, 바꿔 말하면 이 글의 주제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락에 갔더니 주제를 인츠는 아까 우리 한번 했었어요. 소이도 같은 말이죠. 따라서 제 생각은 이래요 하고 딱 말해주는데요. 大熊猫特别有智慧. 판단은 지혜가 있는 애예요. 답 그대로예요. B. 지혜가 있다. 굉장히 속독 잘 되는 글 중에 속합니다. 해서 독해 3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쓰기 1부분 가실게요. 오늘 제가요, 쓰기 일부분을 하면서 어렵진 않았거든요. 아, 이거 설명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중국어에서 수러문이 4가지가 있어요. 명사 수러문, 형용사 수러문, 동사 수러문, 주술 수러문.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 4개를 동시에 얘기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로 한번 얘기해드리면 참 좋겠다. 명사 수러문,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어떻게 명사가 수러가 돼? 선생님, 이게 다도 안 붙는 애를 어떻게 수러로 써? 근데 명사 수러문이라는 건 이제 표면적인 문제긴 한데요. 보통 중국 사람이 요일이나 날짜나 시간이나 날씨나 신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무게, 가격, 시를 자꾸 습관적으로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토요일이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신텐시, 신치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화 배워보셨겠지만 시 잘 안 쓰잖아요. 신텐 싱칠리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싱칠리오 혼자서 어떻게 덤탱이 쓰는 거지 뭐. 시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시가 없네. 그럼 내가 이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 수러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형용사 수러문. 간단해요. 형용사가 서술어더라. 我很忙. 서술어가 망인데 형용사네? 그러면 형용사 수러문. 형용사 수러문은 주어 그리고 형용사 수러문에서 서술어에서 끝나죠. 왜냐하면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 주어를 꾸미는 말이 있으면 관형어고요. 그리고 형용사 서술어는 부사어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정도부사. 정도부사가 뭐냐고요? 매우 아주 하는 거 되게 많아요. 뭐 헌도 있고, 페이창도 있고,特别도 있고 이런 애들이 주로 오는데 더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하긴 할 건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부사어가 서술어를 꾸미면 이 덜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하나의 구조로 굳어져서 못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쩐더. 여러분 이 쩐더라는 말은요. 이게 이미 이 덜은 완전 그냥 이렇게 쓰는 걸로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이 덜을 쓰지 않아요. 아무리 동사를 꾸며도. 我真的要去. 나 진짜 갈 건데. 이렇게 서술어를 꾸밀 땐 당연히 우리가 이 땅지자 덜을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真的는 이건 고정이에요. 오늘 그런 게 하나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답을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이 호수 이름이겠죠. 호수의 풍경은 매일 형용사 서술어 나왔어요. 그래서 형용사 수러문. 근데 보시면 호수의 이름은 꾸미면서 이 호수 이름의 풍경은 치엔다호의 풍경은 할 때는 당연히 이 덜을 썼죠. 그러면 거와이 5급 부사입니다. 거와이는 유난히, 유달리 라는 뜻인데 얘도 습관적으로 이 덜을 쓰지 않고 이 덜을 그대로 쓰는 아이였다고. 이게 오늘 문제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것만 잘했다면은 되게 사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리고 거와이는 사실 덜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썼으면 훨씬 쉬웠던 문제라고요. 근데 써서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점이 조금 있었어요. 자, 동사 수러문. 이제 명사 수러문 얘기했고 형용사 수러문 얘기했고 이제 동사 수러문. 동사가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더 생겨요? 목적어가 하나 더 생기겠죠. 뭐 똑같아요. 관형어, 더는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너무 이쪽은 되게 쉬웠어요. 오늘 문제가. 양 키웠다 러 붙이면 되겠고 누가 무엇을 워꾸구 내 고모가 키웠다 많은 총 애완동물을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마오뚱 명사성이고요. 니 너는 자, 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예요? 부사어들이 될 거예요. 호이 뭐뭐일 것이다 조동사라든지 어떻게 뭐뭐 하다 동사를 다 꾸미는 아이들이니까요. 동사는 여기 있어요. 처리하다. 和同事더 이건 관용어다. 그쵸?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너는 어떻게 처리할 거지? 동료와의 갈등을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주술수러문. 주술수러문이라는 말이 들으면 어려워요. 근데 설명하면 여러분 어려운 거 절대 아니니까요. 자, 타더 션티 흔하오 하면 이건 더가 딱 들어가면서 무조건 션티가 주어가 되고요. 하오가 형용사 서술어. 그러면 형용사가 서술가 됐으니까 제목은 형용사 수러문이 되는 거죠. 전체가.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뺐다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실래요? 그는 이게 주어가 되고요. 션티 흔하오가 서술어가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다시 션티라는 주어가 있고 또 하오라는 형용사 서술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 수러가 안 돼. 내려와. 네. 주어, 수러가 주술이 서술어가 된다고 해서 뭐요? 주술수러문. 그럼 쌤 이거랑 뜻이 달라요. 좀 달라요, 여러분. 좀 달라.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타더 션티 흔하오 하면 그의 건강만 딱 얘기하는 느낌이라면 타 션티 흔하오 하면 그는 하고 그를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싶어 갖고 또 주어 서술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걔는 건강 좋고 성격 좋고 인간관계 좋고 성적 좋고 걔를 좀 다각도로 뭔가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느낌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주술수러문. 오늘 주술수러문이 또 하나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거 제가 좀 띄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환자는 요게 전체 주어예요. 쇼쇼허 이건 괄호죠. 사실은 여기 짜이가 하나 들어가는 건데 뺐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전치사 구조예요. 서술어가 이만큼이 서술어예요. 환자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 다시 또 주어가 있어요. 신체가 몸이 회복되었다. 주술이 수러가 되었다. 주술수러문. 거기에 정도보어까지. 신체가 회복된 정도가 어땠는데요? 되게 빨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김에 명사수러문, 형용사수러문, 동사수러문, 주술수러문. 그러니까 이 수러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어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장을 갖다 놔도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이 연동문. 주어 하나에 동사가 계속 연이어서 동사가 나온다. 연동문. 보통 2개까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많으면 3개까지. 그 이상은 좀 오바예요. 연동문 오늘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연동문은 보통 이 동사들을 꾸미는 부사어. 부사어라 그러면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조동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을 보통 동사 1번 앞에 붙여서 범위를 다 꾸밀 수 있게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93번. 쉐이 누가 지향 우리가 지향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빠자문일 수도 있어요. 빠 뭐뭐쓸 일 수도 있고 지향을 부사로 보면 장차 앞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사가 2개 보여요. 참가하다와 대표하다 2가지가 보이죠? 자, 2가지를 나열할 때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일 쉬운 거는 시간 순서. 일단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뽑혀야 가서 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향은 장차였네요. 장차 부사로. 누가 우리 반을 대표해서 비엔룬사이라는 경기에 참가할 거니 죄송해요. 이건 진짜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찍어야 돼요.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징이 사실 들어가면 이거 어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또 겸어문이 들어가야 되고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냥 얘기 안 하려고요. 저는. 칭을 붙여버리고 동사 2개 그냥 연동문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어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동문으로 설명할게요. 이용이 일단 먼저 이句화 한마디 말을 사용해서 그 다음 일어나야 하는 일이 까이코 5급 동사인데 개괄하다 느낌 안 오시죠? 요약하다라고 하세요. 본문의 관점을 요약해 주세요. 특히 용 같은 경우는 동사 2번하고 연결될 때 이걸 사용해서 하고 연결고리로 라이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안 썼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오다가 아니라 연결고리로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동문 좀 더 봐요.
라이가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라이가 나왔는데요. 형용하다, 묘사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의 당시의 하는 말이 뭔가를 꾸며야겠습니다. 조금 가로해 놓을게요. 표정 또 명사성이 있고요. 용 또 동사가 나왔어요. 아까 가르쳐 드렸죠. 뭔가를 사용해서 라이 形容 묘사하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他当时的 그의 당시의 표정은 无法 뭐 할 방법이 없었어요. 용 언어를 사용해서 연결해주고 形容 묘사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요. 연동문이었습니다. 자, 빠짜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빠짜문은 빠를 뭐로 쓸 수도 있다? 지향이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지향을 이게 빠를 대신한 거구나 혹은 앞으로 장차구나 하는 거는 그 상황, 앞뒤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빠는 한국말 해석이 딱 하나죠. 뭐뭐쓸, 뭐뭐를 이라고 해석합니다. 쓰시는 문형은 주어 뭐 들어오시고요. 자, 보조개. 여기 보조개 들어가요. 부사, 조동사. 개는 뭐냐면 여러분 전치사를 중국식으로 개사라고 하잖아요. 빠도 전치사니까 이 개사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부사와 조동사는 주로 빠자문보다는 빠보다는 앞에 써주시고 그 다음 형용사 서술어가 안 들어와요. 빠자문은 무조건 동사 서술어 들어오는데 이때 중요한 거. 빠자문은요. 동사를 쓰고 반드시 뒤에 뭔가를 더 붙여주셔야 돼요. 뭐 별건 아니에요. 러를 쓰셔도 돼요. 보어 쓰셔도 돼요. 쌤 진짜 할 거 없어요. 그래도 그냥 혼자는 안 돼요. 니 바窗户 너 창문을 관 절대 안 돼요. 잘 쓰는 보어가 뭐가 있냐면 관上 이런 걸 붙여주신다거나 정할 게 없으면 중첩이라도 그러면 해결이 되세요. 빠자문 뒤에 동사는 절대 혼자 써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빠자문 여기 나오고 있어요. 타지양 그가 이야기하다. 언뜻 보면 뭔가 얘가 주어 동사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그가 이야기한 농담 요게 명사성. 그리고 바에 뭔가가 들어가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사 중에 하나는 누구를 떠오라는 말은 원래는 동사로 놀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지금 왔어였냐면 결과보 즐겁다 왔어였죠. 그러면 떠올러 하면 재밌게 만들었다, 웃겼다. 이렇게 합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까요? 뭐가? 그가 얘기한 농담이 누구를? 와이공 외할아버지를 뒤에 혼자 안 썼어요. 결과보도 썼고 러도 썼어요. 즐겁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평소보다. 아까 그 수로문 정리 한번 쫙 한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문 제가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쓰기 이 부분 첫 번째 잉핀 지원하다. 약간 뭐랄까 학생들이 조금 모를 수 있는 짜오피는 또 되게 잘 알아요. 모집하다. 회사 입장은 잘 아는데 응하다를 잘 모르시거든요. 보통 잘 쓰는 따페이는 두 가지. 잉핀 어떤 직위, 직위에 지원을 하실 수 있고 회사, 잉핀 공스 이런 것들이 좀 곁들여졌어야 될 것 같고요. 自信. 자, 품사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일 때는 他很自信 이렇게 쓸 수 있어요. 他很自信. 하지만 명사일 때는 그냥 자신감. 그냥 명사일 때 똑같은 말이 신신. 요렇게 같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자신감을 세우다 하면 建立自信 혹은 建立信心 다 됩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추상적인 게 생기다. 产生自信, 产生信心. 자신감을 잃었다. 5급 동사 추상적인 걸 잃었을 때 失去自信, 失去信心.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형용사로 썼다면 그냥 很非常 이런 것과 썼으면 됐고 명사로 접근했다면 이 따페이 중에 뭔가를 써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 세 번째 단어 시지에 제가 볼 때 진짜 사용하기 힘들어요. 사소한 부분 디테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공하려면 注意 뭐에 주의를 해라? 生活中的细节라는 말을 써요. 注意生活中的细节. 작은 일이라고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에도 되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번 뜻을 보면 작품 속에서 세부적인 묘사. 근데 이걸로 작문하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오늘 장문 힘들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오늘은 아주 그냥 모든 난이도가 여기 모였구나. 자, 그 다음形象, 형상이나 이미지. 자, 树立形象 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미지를 만들다, 이미지를 만들다. 塑造, 6급 동사긴 한데 얘도 이미지를 만들다. 거의 비슷해요. 树立形象, 塑造形象, 注意形象, 이미지에 주의를 해라. 제일 아마 여러분이 쓰기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真实는 뭐가 정말 걱정이었냐면 이거 명사로 쓸까봐 제가 완전 걱정되는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 진실이 아닌데. 예, 진실이 아닌 진실하다거든요. 명사를 잘 꾸미는데요. 真实的人, 진실된 사람. 真实的态度, 진실된 태도. 정말 많이 써요. 真实的感情, 진실된 감정.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5개를 설령 내가 정말 잘 안다 하더라도 이게 합쳐서 이야기를 만들기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오늘 장문 쓰기 이 부분 인정해요. 정말 어려웠어요. 네, 이번 5월 시험도요. 우리 최은정 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해서 다 같이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새벽까지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요. 자,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HSK 하면 보통 한국 사무국 많이 들어가서 신청하시는데요. 우리 차이용 칼리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학원이죠. 본사가 대교예요. 그죠? 대교에서도 HSK 시험센터라는 것을 또 따로 운영해요. 이게 다른 건데요. 다른 접수처인데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이제 장소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고 사이트 다른 거고요. 사이트 여기 보시면 따로 이제 우리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사무국보다 더 많아요. 30여 곳의 고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 HSK 사무국을 통해서 한 곳은 되게 우리 집에서 먼데 또 가까운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훨씬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30여 곳 중에 강남 고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차이영 칼리지 학원이고요. 더 엄격히 말하면 제 강의실이에요. 이게 정말 좋죠. 자기가 공부도 그 강의실에서 하고 또 접수도 데스크 가서 그냥 하고 따로 막 인터넷 안 들어가셔도 돼요. 시험도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험센터도 한번 꼭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월 시험에 대해서 쫙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 번씩 시험을 이렇게 보면요. 되게 쉬운데? 이러면 결국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시험은 쓰기 제 이 부분이 정말 모든 난이도를 담당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쓰기를 잘하는 방법이 쌤 없을까요? 모든 학생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쓰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어 암기 안 하시면 돼요.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자꾸 문장으로 암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뭐 아주 쉬운 단어, 桌子, 책상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我买了一张桌子. 그러면 양사도 해결되고 주변에 쓰는 동사도 해결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화 되시면 사실 장문은 잘하실 수 있거든요. 장문은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문장의 조합입니다. 단어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 보통 2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내가 한국어 단어를 막 떠올려서 만들어. 전혀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2번째. 가까스로 맞췄는데 중국 사람 되게 어색한데 우리는 저런 말 안 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일 깔끔한 것은 문장을 통암기 하시고 많은 문장들 중에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문장을 끄집어내서 글을 쓰면 좋은 장문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항상 우리가 기초에 충실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